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죠.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반떼 구형이죠. 이거는 제네시스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가 있는데요. 하나 아반떼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제네시스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임무를 받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회사를 대신해서 가서 중요한 계약에 서명만 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해서 서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 큰 피해가 입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없이 차로만 이동해야 한다면 이 두 개의 차 중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아반떼와 내비게이션이 없는 제네시스 중에 어느 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하셨습니까? 제네시스 선택하신 분. 제가 체육강남 가서 강의 때 항상 요거 비유를 드는데요. 꼭 손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 대부분의 분들은 아반떼를 선택합니다. 왜 아반떼를 선택했습니까?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입력조차도 사실은 목적지를 정할 때 되게 꼼꼼히 해야 됩니다.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몇 번 출구냐, 아파트라도 몇 동이냐, 출입문 여러 개면은 A, B, C 게이트 중에 어디냐, 이런 것처럼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목표지 설정처럼 치밀합니다. 그리고 예상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또는 비용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이제 운전합니다. 그럼 가다 보면은 아차 싶으면은 경로를 좀 이탈하죠. 그럼 또 내비게이션이 응답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새로운 길을 또 안내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거리, 잔여 거리와 시간 또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제때 도착하게 되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마지막으로 도착된 이후에 그동안 왔던 경로에 대한 운전자의 습관 및 운전의 효율에 대한 것까지 나옵니다. 소요시간, 연비, 비용 등등등. 최고 속도, 최저, 보통, 그 다음에 안전 운전 습관 지수 등등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없이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찾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의미는 크죠. 그렇다면 회사 경영 차원에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뭔가 경영에 관련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시스템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가 더 바람직할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대개는 지연, 학연 또는 종교, 외국 같으면 이제 인종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실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외국계를 선호를 하죠. 그래서 그 외국계 회사의 특징이 뭡니까? 회사마다 성과관리 제도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거죠. 성에 대한 학연, 지연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효과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위 조직의 리더는 회사 차원의 내비게이션만큼 단위 조직에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화면 보시죠. 희한하게도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저는 당연히 경험을 했고요. 자, 이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선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느 학군 갈지, 어느 학교 갈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또 학군을 따집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니, 지금은 덜하지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 맹모 삼천지교처럼 집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럼 원하는 고등학교에 갔다 끝납니까? 아니지요. 또 명문대 명문학과를 가도록 또 많은 노력과 지원을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좋은 학과 가야 된다. 좋은 회사 취업해야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입학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또 나가서 대기업의 좋은 직무에 입사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임원이 안 돼? 사실 임원이 될 확률보단 명문대학, 명문학과, 그다음에 우리 자녀가 성장을 해서 대기업의 좋은 직무 맡을 확률을 보면 임원 되는 확률이 훨씬 더 쉽습니다. 대부분은 공채라면 100분의 1 정도가 임원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부가, 부모, 엄마나 아빠가 모두 다 어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6년 이상 동안 매일같이 쉬지 않고 휴일, 평일 또는 밤낮 구별 없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해오고 있습니다. 그 강요 뭡니까? 자식 잘 되라는 거죠. 평범한 목표가 아니라 쉽지 않지만 좋은 목표. 그게 바로 성과 목표라는 겁니다. 즉 부모들은 이미 성과 관리를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굴 대상으로? 여러분의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배우자로부터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로부터도 이와 같은 거의 준한 강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 신혼초 때 살던 집을 계속 3년, 6년, 9년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계속 살 거야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형차부터 사서 3년 쓰고 있는데 3년 뒤에도 이 똑같은 차를 탈 거야? 라고 배우자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응, 난 그대로 탈 거야.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순간부터 말 그대로 핑크빛 드림을 꾸게 되죠. 되게 회사에서의 성장에 따라서 살림살이도 그리고 자녀의 탄생, 자녀 숫자만큼 해서 이제 집도 크기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 그것을 들은 배우자도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 주기가 2년이든 3년이든 또는 자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지평수를 일으켜가는 그 주기가 있다면 그 주기마다 그 목표에 달성하는 과정이 과연 쉽겠습니까? 무지 어렵습니다. 이제 집 사는 것은 거의 때마다 이렇게 일켜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 다 느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죠. 그 목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10년 뒤의 꿈, 비전을 만듭니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목표죠. 3년 뒤에 따버릴 겁니다. 재무적인 지표 측면에서의 목표치는 대부분 배일 겁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표는 배를 잉여가 되는 수준의 배 또는 재무지표상에서의 배를 추구하는 목표가 매년 정해지는 거고 단위 조직, 개인의 목표에게도 할당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기엔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부당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미 성과 목표라는 부분을 놓고 강요도 했고 강요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삶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회사 차원의 회사라는 하나의 운명체에 있어서의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을 부당할까요? 과연 부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회사가 더 큰 잉여를 목표로 삼는 것은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전년보다 큰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나눠질 성과가 개인에게 주어질 성과는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 제도가 많은 회사에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목표, 쉽지 않은 목표는 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이퀄리티 측면에서는 부당함은 덜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구는 쉬운 목표, 누구는 말도 안 되는 목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겠지요. 하지만 성과관리 제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사 목표가 곧 단위적인 목표고 단위적인 목표가 곧 개인의 목표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나 목표치와 목표 배정에 있어서는 배분에 있어서는 균등함, 균일성은 보장된다. 그걸 지키려는 것이 바로 성과관리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한 건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삶에서 그와 같은 성과 목표급의 삶을 이미 해오고 또는 잘 이겨내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